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구현 오버브 1을 만들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돼서 지금까지 시간이 굉장히 늦어졌네요. 하여간 오늘은 2편입니다. 이걸 왜 시작했는지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간 이런 걸 알면 회사 들어갈 때 여러모로 좋으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기술 면접 볼 때도 그랬던 것 같고 하여간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HDL이라는 거,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라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HDL을 이용해서는 어떻게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FPGA랑 ASIC은 어떻게 다르고 이게 또 이거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시스템 디자인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DL을 솔직히 HDL이라고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VHDL 아니면 베를로그 이렇게 나눠 쓰거든요. VHDL은 뭐 베리 하이 스피드 인테그레이트 서킷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 한 번도 이렇게 써보진 않았네요. 그냥 VHDL이라고 말했지. 하여간 뭐 국방석에서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해서 표준을 했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베릴로그 HDL이라고 하는데 그냥 VHDL은 확장자가 VHD고 베릴로그는 .V예요. 이 베릴로그는 VHDL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두 개 마찬가지로 쓰는데 뭔가 C에 가까워요. VHDL은 정말 0이랑 1밖에 안 쓰는 것 같고 베릴로그는 약간 C에 가깝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처음 쓰는 사람한테 베릴로그가 편하긴 해요. 근데 FJ는 VHDL로 많이 되어 있죠. 근데 요즘에 베릴로그 쪽으로 많이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AHDL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알테라에서 만든 건데 알테라가 지금 인텔에 인수됐죠. 근데 쓰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시스템 C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구현을 해요. 그러니까 C 랭귀지가 아니라 시스템 C라고 구현용 C라서 그것도 HDL이라고 할 수 있나 싶기도 한데 하여간 그리고 시스템 베릴로그라는 게 있고 뭐 UDLI 뭐 이건 몰라요. 그냥 이번에 찾다가 그냥 알게 된 건데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최근에 그 뭐지? 최근에 그런 언어가 생겼어요. 그 클래시라는 게 있고 또 이름이 뭐 하나 있던데 뭐 하여간 뭐 그런 게 있는데 새로 나온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쓰는 건 못 봤어요. 이 원래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새로 나온 걸 잘 안 쓰려고 해요. 요즘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VHDL을 봐보면 그 IEEE 1164 표준 형태예요. 이게 표준이에요. 표준. 처음에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VHDL 벤더에서 이렇게 뭐 U, X, O, 1은 0, 1, G, W, L, H 뭐 이렇게 표준으로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HDL로 구현을 하려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거기서 1이라는 건 로직 1이다. 뭐 0은 로직 0이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이 라이브러리 여기 1164, 1193 패키지 자체에서 라이브러리에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C 언어를 쓰거나 할 때도 우리가 쓰는 게 대부분 라이브러리지. 그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하드웨어로 매핑되는지 신경 쓰고 코딩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에서 실제로 하드웨어를 어떻게 하는지를 매핑해 주는 거지. 이 표준,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에서 그냥 표준을 하면 표준 보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랭귀지고 그러니까 랭귀지를 쓴다는 게 결국 라이브러리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가장 많이 쓰는 게 1이랑 0이죠. 이게 왜 0이 5 같냐? 정말 5인가? 이게 0이네. 하여간 이게 그 1이 3.3V, 0은 0V, 어쩔 때는 뭐 1.8V도 쓰기도 하지만 나중엔 그렇게 된 거 그렇게 이제 매핑을 하는 거죠. 이거 굳이 뭐 쓰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이걸 처음부터 야 이게 이거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보통 대학 강의 같은 자료 보면 이게 이거다 이거는 이거 글쎄요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그리고 두 장 넘어갔네. HDL이 뭐냐?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클락이에요. 클락.
클락을 쓰냐 안 쓰냐. 그러니까 C 언어 이런 거 보통 우리나라 C 프로그램 아니 소프트웨어 코딩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냥 코딩이라고 하죠. 프로그래밍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울 거 당연히 다 C 코딩이고 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C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하드웨어에서는 클락을 써요. 클락을 쓰기 때문에 이 그냥 C 프로그램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 이 클락이에요. 이게 없으면 프로그램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코딩을 HDL 코딩을 잘해놔도 VHDL 아무리 코딩을 잘해놔도 이 클락이 없으면 돌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기준은 클락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클락이 없으면 이게 동작을 안 하고 물론 클락이 없는 컨비네이션 로직 같은 것도 있어요. 그냥 C 코딩처럼 하는 거. 근데 그거는 많이 쓰지 않고 많이 쓰라고 하지도 않아요. 타이밍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클락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뒤에 나오나?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여기 A하고 B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C 코딩으로 했어. C 코딩으로 했으면 A가 여기일 때 0이고 여긴 1이고 여긴 0이잖아요. 그럼 B는 여긴 0이고 여긴 1이고 여기 0이잖아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C코드에서는 이게 그냥 이 바뀔 때 그냥 우리가 알아서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가면서 이때는 0, 이때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HDL에서는 요런 시점을 할 수가 없어요. 요런 시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알아서 그냥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HDL에서는 이렇게 하는 마인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없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무조건 생각하는 게 클락 기준으로. 그래서 습관적으로 라이징 엣지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게 클락으로 기준을 하면 여기가 클락으로 기준을 하면 A 플러스 B는 하면은 요때 생기는 거예요. 요때. 그럼 여기서는 1이 되죠. 그리고 다음 라이징 엣지까지 아무런 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건 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A 플러스 B는 1. 요 시점에서. 그러면은 여기서는 A가 0이 되고 B가 1이 되죠. 요 시점에서 A 플러스 B는 몇이냐? 역시 1이지만 A와 B가 뒤바뀐 상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 메모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시점에 이걸 저장한다. 이 시점에 이걸 저장한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C코드랑은 좀 다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에서는 A가 바뀔 때 A 플러스 B는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바뀌면 A 플러스 B 당연히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클락을 중심으로. 컨비네이션 로직은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할 텐데 그걸 지금부터 얘기하면 너무 더 혼란스러워지니까 HDL은 무조건 클락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클락이 없으면 돌지 않아요. 클락이 없으면 돌지 않아요. 코딩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고 여기서도 보면 이 시점이 다 값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다르고 여기서 1, 2, 3 다 다른데 중요한 건 클락 라이징 엣지에서 그 시점만 본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쭉 연결돼 가고 물론 펄링 엣지도 쓸 수는 있어요. 실제로 DDR 있잖아요. 더블 데이터 레이시아. 우리가 DDR 메모리 많이 쓰잖아요. 컴퓨터에다 DDR3, DDR4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DDR도 결국은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DDR이 뭐냐면 더블 데이터 레이쇼인가 레이트인가 그렇게 하는데 D잖아요. 그러니까 라이징이랑 펄링에서 두 번 챈다고 해서 더블이 되는 거예요. 라이징에서 채면 한 번이잖아요. 한 번인데 두 번 채면 그만큼 스루풋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두 배가 되니까. 그래서 더블이에요. 그래서 DDR이라고 하는 건데 뭐 DDR도 메모리 DDR 원래 성능 만드는 것도 이 VHDL 밸류로 만드니까 그런 거고. 다음에 그 C 코드는 그냥 우리가 컴파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HDL은 컴파일 하면 결국은 게이트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기계어잖아요. 그 C 프로그램을 합성하면 기계어가 나오면서 뭐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잔뜩 나오고 하는데 HDL은 합성을 하면 컴파일을 하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이런 걸 AG에다가 일일이 배치를 한 게 실제로 AG 칩인 거예요.
A, B, 여기 뭐 exclusive or, and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게 썸이고 뭐 이렇게 carry out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예전에 그게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게 없을 땐 이걸 일일이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일일이 그린 다음에 이거 구현을 했대요. 이 게이트를 일일이 손으로 그려가면서 HDL, VHDL이랑 베릴로그 이런 게 없을 때는 이걸 구현해서 했대요. 뭐 거의 공룡 같은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요거를 잘만 구현을 하면 덧셈, 뺄셈, 복잡한 펑션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걸 이제 손으로 그리냐, 그걸 우리가 코딩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손으로 그리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랭귀지가 만들어진 거고 그걸로 컴파일을 하는 거죠. 아, 벌써 10분이네. 어쩌지? 하여간 그래서 그 다음 빨리 지나가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모듈인데 계속 C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처음 랭귀지를 보는 사람 다 C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C를 모르면서 이걸 하기도 어려워요. 하긴 뭐 C를 안 보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한데 이건 다른데 이게 완전 블랙박스예요. 이 HDL은 블랙박스예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 거예요. C는 안에서 그냥 입력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거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요걸 만드는 거거든요. 요 먹스.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하면 뭐 그냥 인풋이 A와 B가 들어오고 S도 들어오고 아웃풋은 요거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 HDL 되게 힘들어요. C 프로그램은 그냥 C 코드 짜면 끝이잖아요. 근데 HDL은 이거 자체로는 돌 수가 없어요. 입력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입력을 받게 돼 있고 아웃풋이 나가게 돼 있는데 입력이 없으면 아웃풋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력을 만들어주는 테스트 벤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기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그 제빵기계야. 제빵기계. HDL은 말하자면 제빵기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제빵기계는 제빵기계 전원만 키면 도나요? 당연히 안 돌죠. 제빵기계는 당연히 밀가루를 넣어줘야 되고 설탕도 넣어주고 이스트도 넣어줘야 되고 할 거잖아요. 그걸 넣어주는 걸 프로그램을 테스트 벤치라고 해요. 실제로 그건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얘기 나온 게 이건데 뭐 UUT, Unit Under Test, LUT, Logic Under Test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요게 우리가 짜는 코드예요. 이 테스트 벤치는 실제로 그 입력, 출력을 넣어주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이 테스트 벤치 짜는 게 로직 짜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로직은 그냥 짜면 되거든요. 어떤 기능이 있으면 짜면 돼. 근데 이 테스트 벤치는 이 로직이 제대로 도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C는 그냥 시뮬레이션 컴파일 하면 시뮬레이션 도는 거잖아요. 컴파일하면 시뮬레이션 돌고 입력 결과, 출력 결과 나오는데 이 테스트 벤치 이거는 돌린다고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입력이 없으니까 입력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제빵기계랑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제빵기계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거기서는 밀가루랑 이스트랑 이거 넣어주면 빵이 나오는 기계예요. 근데 그걸 넣어주지 않으면 빵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 밀가루를 안에 내장하고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그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뭐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건 지금 얘기할 수준이 아니고 왜냐면 못하는 건 없으니까. 세상에 못하는 건 없어요. 예전에도 1편에서 그런 얘기 했던 게 기억나네요. 못하는 건 없어요. 단지 어렵고 복잡할 뿐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C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건 이것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용도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하여간 빵을 밀가루를 넣을 수도 있고 또 무슨 빵이야? 뭐 오트밀 뭐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다른 걸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테스트 벤치는 다른 걸 넣을 수 있도록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그냥 이거는 제빵기에 만들었어. 그냥 가루가 들어오면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테스트 벤치는 그게 잘 도는지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 넣어봐야 되죠. 밀가루 넣으면 잘 되나 도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야 오트밀이야 뭐 다른 찹쌀가루 넣어보자. 뭐 이런 걸 막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코딩을 할 때 모든 가루가 들어오면 다 돌게 만들었다고 해도 실제로 넣어보면 찹쌀가루를 넣어보면 이게 찐득찐득한 것 때문에 안 되네. 그런 게 이제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이거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로직을 만들 때 가루가 들어오면 그걸로 빵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테스트 벤치에서 막상 돌려보면 찹쌀가루 넣으면 안 돼. 야 그럼 가루면 되면 뭐 흙을 넣으면 어떨까?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봐요. 막 말도 안 되는 거 한번 넣어봐요. 흙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설계를 할 때 이상한 게 들어와도 이게 고장나지 않고, 고장난다는 건 죽는다는 거죠. 죽지 않고, 야, 나 이렇게 넣으면 어떡하냐, 다른 거 넣으라고 다시 돌 수 있게 그렇게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솔직히 HDL을 이용해서 설계를 한다는 건, 요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로직 설계하는 건 한 30%, 이거는 한 4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이 있죠. 그건 그 다음 얘기고. 5분 남았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HDL 이용해서 개발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딱 생각이 있어서 스펙이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요. 당연히 컴퓨터로 하죠. 컴퓨터로 만들면 FPGA에서는 물론 뭐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고, 시뮬레이션 하고 검증하고 그냥 FPGA 바로 올려요. 왜냐면 FPGA 올릴 때는 시뮬레이션 그닥 안 해요. 그냥 잘못하면 고치면 되니까. 그냥 예전에 고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올려요. 또 하필 알테라를 썼네. 이제 없어지는 회사를.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에이직은 얘기했잖아요. 한번 만들면 못 고쳐요. 그러니까 신세시스를 하고 검증을 하고 레이아웃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요즘에 이제 TSMC 삼성 얘기하는 그게 여기에요. 네? 칩 만드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패키징을 하죠. 패키징은 보통 거기서 안 해요. 다른 회사에서 하는 거지. 패키징이라는 건 뚜껑 덮고 발 다는 거. 이런 걸 패키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칩 패브리케이션 파운데이션 요게 파운드리라고 하고, TSMC랑 삼성이랑 요즘에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 그거예요.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는 뭐 프로젝트를 만들자고 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분리해요. 왜냐면 얘기했잖아요. 못하는 건 없다고.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드웨어로 소프트웨어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단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하드웨어는 정말 그 보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에이지 코딩, FJ 코딩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드웨어는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HDL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드웨어 랭귀지라고 하니까,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라고 했죠.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 게 프로젝트, 그러니까 시스템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어떤 건 소프트웨어로 하는 게 나을까? 어떤 건 말하자면 C 프로그래밍. 어떤 건 이걸로 하는 게 나은가? 이걸 해요. 예전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비터비 디코더를 한 적이 있는데 C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시뮬레이션 하는데 8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도는데 8시간이라는 건 실제로 도는데 아니지. 그것도 결국은 올라가서 돌리지. 근데 시뮬레이션 하는데 8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하드웨어를 돌렸더니 30분이 걸려요. 그건 실제로 돌 때도 그렇게 하드웨어에서 돌 때도 그 정도의 시간 차이가 16배의 시간 차이가 걸린다는 거거든요. 하드웨어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이게 빠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눈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스템 설계, 코딩하고 시뮬레이션하고 합성하고 P&L 한 다음에 FPGA 올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좀 P&L 뭐 FPGA도 이렇게 하고 에직도 이렇게 하긴 하니까. 그 다음에 시스템 보드 만드는 데서는 이렇게 만들어서 테스트해서 나중에 소프트웨어 한 걸 여기다 올리고, 소프트웨어 한 거는 요 CPU에 올리고, 하드웨어 한 거는 FPGA 같은 데 올리고, 그래서 테스트를 하죠. VHDL은 이렇게 짜고 요거를 합성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공룡 같은 선배님들은 이 코딩이 없던 시절 이걸 직접 짰대요. 요게 요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요걸 갖고 요걸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죠. 요걸 갖고 이걸 보고 아 이건 무슨 코딩이구나 하는 걸 알아내는 게 맞는데,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잘 보면 알 수 있겠는데 그게 쉽진 않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FPGA 디자인은 어떤 순서로 하느냐. 그러면은 RTL하고 여기도 코딩 텍스트 에디터, 울트라 에디터, 뭐 VI 쓰고, 요즘에는 서브라임 텍스트 많이 쓰죠. 검증, 모델 심이랑 S심, 요즘은 퀘스타 심인데 합성하고 툴 그냥 소프트웨어 쓰면 돼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FPGA 올린다. 빗 파일 나오면 FPGA 올릴 수 있다. 이거고, FPGA 합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적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FPGA 합성을 하는 것까지만 할게요. HADL 레벨을 게이트 레벨 말하자면 요거예요. 요걸 바꾸는 걸 합성이라고 해요. 신테시스라고 해요. 신테시스. FPGA 신테시스는 이렇게 하는데 그걸 바꿀 때 당연히 클락을 고려해서 하고 자일링스나 알테라 2를 갖고 해요. 심플리파이 프로도 제공하는데 이게 좀 비싸고 그래서 요즘 주로 안 쓰고 여기가 좋아졌어요. 좋아져서 이걸 많이 쓰고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분은 넘